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밤에는 비가 주룩주룩 한바탕 그냥 신나게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요 예쁜 아이는요, 장미 봉숭아입니다.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요 봉숭아는 요렇게 제일 위에 꼭대기부터 이렇게 꽃이 오기 시작합니다. 야, 참 특이하게 꽃이 옵니다. 김포 지인님께서 씨를 주셔서 올해 처음 제가 이렇게 지금 꽃을 보는데요. 그 씨를 많이 파종해서 그 일회용 일반 포트에 파종해서 한 50포트 여러 군데 좀 나눠주고요. 저도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엄청납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야, 요거 양재꽃시장에서 하도 예뻐서 사왔던 요 아이 한 송이 이렇게 피워줍니다. 요런 모습으로 피다가 이렇게 개화를 해주고 있어요. 옆에 요 해바라기가 이제 개화를 하려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요것도 김포 지인님께서 씨앗을 준 건데요. 요게 저희 집에 해바라기가 해가 모자라서 잘 안 돼서 아주 여기 정말 명당, 최고 명당 자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요거는 테디베어 해바라기인데요. 저희 나라고 일반 해바라기하고는 조금 그 모습이 좀 달라요. 만개, 한 이틀이면 만개 하겠죠? 만개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물살이, 물을 좋아해서 물살이, 그 다음에 금매화라고 합니다. 색이 노란색 이렇게 매화꽃을 닮았다 그래서 그런가요? 또 활짝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메리칸 블루도 비를 흠뻑 맞았어요. 지금 이렇게 저는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는 편이랍니다. 황호접 작년에 사다가 노지에 월동이 된다 그래서 심었다가 월동이 안 되고 실패한 아이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요. 6,000원 주고 사온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꽃이 오래 갑니다. 근 지금 한 달 반째 이렇게 피고 있어요. 요게 작년에 보니까요. 장마 지나서도 간간히 이렇게 가을에도 피워주더라고요. 굉장히 개화 기간이 길어요. 코끼리 마늘 꽃입니다. 아이고 알리움처럼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도요. 우리 집 이 깻잎 수국은요. 이 수국은 일반 수국입니다. 중부에서는 월동이 잘 안 되잖아요. 작년에 비닐로 감싸줬는데 월동이 안 돼가지고 그 기존 꽃눈이 있는 데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땅에서 새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년에 또 꽃이 피는데 꽃눈이 올해 또 얼어버릴 것 같아서 올 가을에는 화분으로 전부 다 제가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작업을 하기 전에 이게 키가 너무 크잖아요. 이래서 이거 이제 수국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 수국 꽃이 다 지고 나신 분들은 삽목을 얼른 하셔야 됩니다. 가지치기요, 가지치기. 요 수국은 제가 올 봄에 새로 사온 그런 수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대를 다 잘랐어요.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수국은 바로 잘라줘야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기에서 새순이 나와요. 요 새순이 자라서 이 새순이 이런 대로 자라가지고 이 한 9월 달 정도 되면은 8월 지나서부터 이게 이제 다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대에서 꽃눈을 형성해요. 내년에 피는 그 꽃눈이요. 그게 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기 지금 있잖아요. 저렇게 수국이 저기에서 대가 다 얼고 지금 새로 다 나왔어요. 저게. 그래서 올해도 꽃을 못 봐서 화분에다가 이제 올해는 다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꽃대 잘라주시고 아직 가지치기를 안 하신 분들은 가지치기를 빨리 하시기 바랄게요. 저도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이제 땅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요 새순이 쫙 올라오면 거기에서 내년에 피는 꽃눈이 형성이 돼요. 그거를 잘 보관해야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게 지금부터 한 7월 10일 전까지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실 때는 여기 한 마디, 두 마디를 놔두고 하셔도 되고 세 마디를 놔두고 하셔도 되는데요. 그 가지치기 했을 때
길이 있죠. 키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개, 두 잎 양쪽으로 나 있잖아요. 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라야 됩니다. 요 순들이 자라야 되니까 늦지 않게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벨가목 꽃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이죠. 저희도 이렇게 빨간색인데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요런 몽울이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자고 나니까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아주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다 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굉장히 장관입니다. 요거를 작년에 제가 요렇게 사다 심었는데요. 좀 18,000원짜리를 사다 심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한 아름이 됐습니다. 마당에서는 이게 키가 굉장히 많이 커요. 지금 한 3,000원짜리 이런 포트 나오는 건 정말 작거든요. 그래도 심어 놓으시면 1년이면 이렇게 아름다리로 자란답니다. 아주가가 아주 자라지를 않더니요. 마늘 껍질, 마늘대 그 삭힌 물 한 2번 정도 먹더니 이게 좀 반질반질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아이고 그 마늘물을 자꾸 제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계속 하루에 한 10분 정도가 여쭤보시네요. 저는 화초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화초의 양을 생각하셔갖고 물에 좀 담궈서 사용을 하세요. 아유 참 이걸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이 물을 주시면 안 되고요. 요렇게 요만큼을 해서 한 바가지 희석을 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얼마 들어가질 않아요. 무리해서 주시면 화초가 또 입장이 누래지고 떠지고 많이 너무 세게 주시면 비료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하셔서 그리고 이게 오래 담가 놓으면 냄새가 더 부패되는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한 3일 정도 돼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씁니다. 매일 쓰고 매일 물을 첨가해 놔요. 이렇게 하고 장마까지만 쓰고 장마 시작되면 저는 안 써요. 어느 정도까지만 입장을 막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하는 데까지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양을 좀 생각해서 담그세요. 무작정 많이 담그시지 마시고 어떤 분은 다 썩어서 부패가 된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본인의 화초 양에 맞춰서 물에 담가서 쓰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좀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요거 좀 보세요. 요거 청아지손이 씨가 떨어져 갖고 여기저기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 요거 볼 때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받아 갖고 발화를 시킨 데는요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이렇게 떨어진데 자연 발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거 나비수국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거 그 외목대로 막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올라간 아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를 어느 지점에 삽목을 하나요? 잘라주나요? 어떻게 잘라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많이 또 여쭤보세요. 그런데 요거를 저는 요렇게 사갖고 올 때 아예 요렇게 잘라져 갖고 요렇게 모양에 요렇게 갖춰준 아이를 요렇게 사갖고 왔어요. 목대도 이렇게 제법 굵죠? 이런 식으로 외목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져 있잖아요. 이게 외목대로 쭉 올라가져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자르세요. 본인이 원하는 데를. 키가 이렇게 보시고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 공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르면 여기 이 대가 이렇게 원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다가 이렇게 이 정도에서 나는 가지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시면 이 정도에 이렇게 자르시면 옆에 있죠. 여기 입장과 입장 사이에 여기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새순 끝에서 이렇게 꽃 요게 와요. 그러니까 그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요 시간은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죠. 요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을 기다리시면 요 아이는 제가 작년에도 키워봤더니 겨울에도 하우스 안에서 꽃이 피었어요. 12월 달에도. 근데 너무 추운 날 이 아이가 얼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이게 어느 정도 온도만 맞으면 꽃이 피겠죠. 그거를 어느 정도 기다리셔야지 요게 되지.
이걸 싹둑 이렇게 여기를 잘라놨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서 커트를 하셔서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분 요거 받침대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분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보통 집안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밑에 화분 밑에 받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화분 받침이 이렇게 높이가 있는 화분 받침대가 있잖아요. 그런 걸 쓰시면 밑으로 공기가 들어가는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화분 물구멍이 없는 화분이 있죠. 그런 걸 쓰시면 이 제라늄하고 이런 카랑코에는 그런 걸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밑에가 이렇게 뚫려 다육이처럼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거를 쓰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받침대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받침대를 꼭 하시게 되면 밑에 물 받침대가 이렇게 빠지는 거 있죠. 요런 받침대 있죠. 이런 받침대를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물 받침이 안 되는 그런 받침대를 사용하시면 화분이 잘 안 돼요. 하초가 잘 안 돼요. 화분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유, 제가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이런 것도 화분 받침대를 보시면 벽돌을 놓고 제가 다 이렇게 쓰잖아요. 안에 이런 벽돌이에요. 그냥 맨 땅에 놓으시면 화분이 좀 잘 안 됩니다요. 그래서 그 받침대를 이용하실 때는 밑에 그런 요런 구멍 요렇게 밑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요런 받침대를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집에 능수화가 이렇게 멋있게 피었답니다. 메리골드죠. 아이고, 이름도 자꾸 알쏭달쏭합니다. 메리골드도 지금 또 피기 시작하네요. 작년에 여기 생명토에다가 버무려 놓았던 이 아이들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어파인 바이솔이에요. 야, 이 아이는 무거워가지고 지금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여기 생명토를 이렇게 살짝 돌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직각이거든요. 아이고, 무거워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 또 풀도 또 뽑아줘야 되겠네요. 이거 박하인지 적인지 너무 많아서 오르는 다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번식 대마왕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완전히 꽉 차버렸습니다. 겹 사스타 데이지가 몇 송이가 이렇게 피었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씨를 좀 받아야 되는데 씨가 자주 오는 비 때문에 이렇게 잘 연거지를 못하고 있네요. 요건 하늘바라기라는 꽃이랍니다. 어저께 몽우리로 있던 치자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와, 향기가 아침이라 그런지 대단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예쁜가요? 이렇게 피었습니다. 어저께는 요거보다 약간 좀 큰 몽우리였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쁘게 피었답니다. 이 해배는요, 어느 댁에 가보니까 이게 목지라가 돼가지고 엄청 큰 해배를 봤어요. 그런데 요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꽃이 지고 나면 정말 꽃이 볼품이 없어요. 너무.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잘라주니까 옆에서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햇빛 양이 부족해서인지 아주 보랏빛으로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요 해배는 햇빛 양이 좀 많은 댁에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햇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국입니다. 와, 예쁘죠? 아유, 이거 감사합니다.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비비추 꽃입니다. 개화한 지가 며칠 됐는데요. 이렇게 지금에서 올려드립니다. 굉장히 요게 입장이 독특합니다. 이거를 20년 가까이 제가 키웠는데요. 아이고, 어느 나쁜 손님이 다 캐가져 가고 딱
그 옆에 새끼 한 뿌리 있는 걸 지금 제가 한 4년 키워서 요만큼 번식했습니다. 분홍 장구채예요. 아, 이게 속도가, 개화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햇빛이 부족해서 이 아이도 그런 것 같아요. 햇빛 양이 많은 데에는 정말 많이 개화를 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개화가 늦어요, 지금요. 산수국도 이제 이렇게 되시면 이제 꽃대를 잘라 주셔야 됩니다. 꽃대도 잘라 주시고 가지치기도 좀 이제 적당히 좀 해 주시고요. 가지치기 해야 이제 또 옆에서 가지가 나와서 내년에 또 꽃을 이렇게 풍성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지금 얼른 빨리 이제 7월 한 10일 전까지 여기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지치기 하실 때는요. 여기 꽃대는 일단 여기를 잘라주지만 가지치기는 밑에 영상을 한번 따로 담아 드리겠습니다. 배풍등도 아주 정말 오래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가지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와서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꽃대가 옵니다. 요런 꽃대가 자라서 이렇게 됩니다. 옆에 솔잎도라지도 줄기차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폭죽초 저 좀 찍어주세요. 출연시켜주세요. 하고 있네요. 셀비아도 예쁘죠? 저는 요거 셀비아가 3,000원짜리 두 포기 이렇게 심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 2달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키워봐서 개화 기간이 얼마나 긴지는 키워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현재 한 2달 정도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꼬물이들을요 제가 작업을 좀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남은 꼬물이들이에요. 이렇게 또 화분을 또 하나 구해서 조금 좀 자란 아이들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막 푹푹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 옆에 이렇게 하나 가득 꽂았잖아요. 2화분을 꽂았는데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 베고니아를요 파주에 계시는 지인님께서 물꽂이를 해서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꽂아놨는데요. 물꽂이 했을 때는 물에 담겨 있지만 이렇게 화분으로 옮긴 다음에는 물을 아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심은 다음에 물을 많이 주면 물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베고니아잖아요. 화분에 심은 다음부터는 이제 물을 아껴서 주시면서 이 아이를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늘 삭힌 물을 난에도 줘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며칠 됐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살짝 줬습니다. 저도. 그런데 뿌리 좀 보세요. 건강하게 잘 나오고 있죠?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가 조금 좀 이렇게 뿌리가 약간 좀 가늘고 요런 증상이 보여가지고 요 아이한테도 줬는데 뿌리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잘 되고 있죠. 요렇게 요 아이도 좀 먹였답니다. 약하게 해서 줍니다. 물 주는 식으로 해서 약하게 해서 주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지 지금 한 3년째 됐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항아리에 이게 다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여기 앞에 거는 좀 안 붙었는데 이런 거는 그냥 그 활착이 딱 달라붙어서 뿌리가 빠지지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얹어 놓고 있어요. 요 아이한테도 먹였어요. 뿌리가 많이 이렇게 튼실해졌죠. 이렇게요. 요거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한번 줘보세요. 강하게 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약하게 줍니다. 요 아이를 저는 요렇게 요 주전자 뚜껑이에요. 사기로 된 제가 그 바이솔 심어 놓은 거기에다 요렇게 모래를 얹어 가지고 요렇게 얹어 놓고 지금 요렇게 키우고 있어요. 요게 한 2년 3년은 안 됐고 한 2년 반 됐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다 요렇게 심어 놓은 지가 요렇게 해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답니다. 시클라멘인데요. 요게 씨가 이렇게 맺었어요. 이렇게 맺었는데 이제 요 씨를 채취를 하셨다가 찬바람 나면
9월 달에 이제 파종을 하면 겨울 내내 1년 자라서 그 이듬해에 돼야지 이게 꽃이 핀답니다. 13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자라야 꽃이 핀다고 합니다. 요거를 지금 하면 여름이니까 발화가 조금 그렇고요. 요 아이를 요걸 까면 안에 씨앗이 있어요. 그거를 찬바람 날 때 9월 달에 하면 된답니다. 제가 씨가 몇 개가 이렇게 지금 맺었죠. 아이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너무 힘이 들겠죠. 저도 이래서 씨를 발화를 안 했는데 요거 마지막에 있죠. 한 거를 이렇게 했답니다. 이 씨앗이 맺게 되면 이게 꽃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꽃을 볼 때는 계속 뽑아서 없애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씨를 받습니다. 이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떡잎이 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보세요. 저번에 마늘물 그 삭힌물 먹고 초록초록해지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누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시클라멘 키우시는 분들이요. 이러면 이제 여름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지상부가 다 없어지면은 캐 갖고 뿌리를 말리시면 돼요. 요 아이는 지금 아직도 초록초록 하고 있죠. 요 아이가 이렇게 되면은 한 보름 정도 되면 다 말라요. 마르면 캐서 말리시면 됩니다. 목마갈에 잘라줬더니 이렇게 또 한바탕 피기 시작합니다. 밑에 아래는 이렇게 시원하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답니다. 다육하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